현관 매트 아래에 둔 쿠키가 부서지면 누군가 집에 온 거라고 확인하는 트릭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 도둑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다고 해도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이러한 수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인터넷에는 이러한 요령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가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운이 좋지 않은 한 집주인은 CCTV를 확인하던 중 현관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의문의 쓰레기 봉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쓰레기 봉투와 사람 콤비는 결국 집 밖에서 소포를 싹쓸이했어요.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면서 현관 앞 해적의 대담함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둑의 행동을 비난하고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도둑의 장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기법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다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진입로 전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플로리다에 사는 한 소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콘크리트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흙 위에 타이어 자국만 남아있었죠. 알고 보니 이 불쌍한 소녀는 주택 건설업자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교활한 사기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이 소녀의 차도를 철거했습니다. 업체도 결국은 피해자가 됐지만요. 소녀가 그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라는 남자에게 속은 거였어요. 이 사기는 온라인에서 매물로 나온 집을 발견하고 업체에 작업을 맡긴 후 초과 금액을 송금한 다음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죠. 다행히도 한 라디오 스폰서가 나서서 소녀가 새 진입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모금된 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편리한 드라이브와 블루 우편물 수거함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래요. 왜냐고요? 최근 우편물을 훔치는 도둑들이 몇 명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장난꾸러기 우편물 절도범들은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경찰이 그들의 차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차 안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훔친 우편물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집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새벽에 벌어진 광란의 수색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코잇 로드에 있는 우체국 근처 골목과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교활한 용의자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우체국 검사원이 범인을 잡은 후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도둑들은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경찰관들은 훔친 봉투로 가득 찬 상자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용의자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되어 체포가 임박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요즘 도둑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침입하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대가 어렵고 1층의 경보 시스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둑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죠. 경찰은 모든 사람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메트로 디트로이트 주변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침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방지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지상층 출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위층 창문을 잠그는 걸 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창문을 닫으세요. 이제 이 교활한 남자를 보세요. 이 도둑은 자전거를 타고 맨해튼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와 공원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치고 있어요. 마치 실제 휴대폰 강도 영화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범인은 사람들을 털기 위해 매우 불편한 날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편리한 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강도 사건은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났어요. 먼저 범인들은 유니언 스퀘어 공원 밖에서 17세 소년을 습격하여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53세 여성의 휴대폰을 훔쳤어요. 이 도둑은 맨해튼의 여러 지역을 프로처럼 누비며 순항 중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노란색과 검은색 코트를 입은 휴대폰 절도범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며칠 후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30살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가 잡혔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세요. 최근 오토바이,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타고 날치기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자 중 일부는 심지어 배달원 복장을 하고 인도에서 의심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기도 해요.
이 교활한 범죄자들은 보행자가 많은 번화가를 배회하는 걸 좋아합니다. 관광객, 학생 등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휴대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팁입니다. 먼저 주변을 잘 살피고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조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또한 기차나 지하철역에서 내린 직후에는 휴대폰을 꺼내지 마세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휴대폰을 잠그고 이모빌라이즈에 등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휴대폰에 EMEI 번호를 적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번호는 휴대폰을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에서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는 지문처럼 고유한 번호라서 다른 휴대폰에 동일한 EMEI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둑을 직접 추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찰에 맡기세요. 런던은 현재 시계 도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불과 5개월 만에 1,600만 파운드, 한화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시계 1,700여 개가 도난당했습니다. 이러한 시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일부는 중고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3배에서 5배에 판매되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는 대기자가 많아 도난 시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구 전문가들은 고유 일련 코드를 사용하여 도난 시계를 추적하지만 범죄 조직은 극동, 두바이 등지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난당한 소지품을 다시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계 등록부 덕분에 도난당한 롤렉스를 25년 만에 되찾은 한 여성은 시계 도난 방지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건 예외에 가까워요. 오클랜드에 사는 한 남성이 우편함을 훔쳐가는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물쇠로 도둑을 막을 수 없자 그는 창의력을 발휘했어요. 경찰에 전화해 우편함에 쥐덫을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경찰도 괜찮다고 했죠. 며칠 후 그는 함정이 사라진 걸 포착했습니다. 얼마 후에야 발견됐죠. 이 퍼포먼스의 목적은 우편물을 훔쳐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덫을 설치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웃 중에는 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조회사 측은 우편물 도난은 그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보안 조치와 같은 것들로 모든 것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전체 쥐덫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편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금을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중요한 물건이 도착하면 집에 있는 것이 좋아요. 간단하죠? 고마워요, 캡틴 오블리우스. 절도는 농담이 아닙니다. 전미 소매업 연맹은 작년에 소매업 범죄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이에 맞서고 있어요. 페탈루마에 사는 식료품점 주인 데니 티아포는 좀도둑에 지쳐 있습니다. 그는 몰래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을 잡아내는 멋진 AI 카메라로 보안을 강화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의 휴대폰에 매우 의심스러움이라는 알림이 떴어요. 하지만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티아폰뿐만이 아니에요. 플로리다 대학교의 도난방지연구위원회는 도둑의 발길을 막기 위해 온갖 종류의 멋진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과거의 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동네 식료품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범죄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은 식료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요. 미국에서 15초마다 주택 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매일 약 4,800건의 절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된 모든 사건의 13%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안은 심각한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집을 요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안 시스템이 없는 집은 침입이나 도난을 당할 확률이 300%나 높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설치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 원하는 보호 수준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전문 설치와 DIY 설치라는 두 가지 옵션으로 귀결되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봐요.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은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문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부과돼요.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장비 비용이 저렴해요. 전문 설치를 결정하면 먼저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옵션을 설명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와 약속을 잡아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보고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장기간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읽는 대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계약 약정 조건으로 인해 특히 임차인인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DIY 설치가 유용합니다. DIY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의 평균 모니터링 가격이 월 5만 원 정도인 반면 이 경우에는 월 2만 8천 원 정도라는 점이죠. 또한 DIY 시스템에는 설치 비용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더 높은 초기 장비 비용을 예상해야 해요. 또한 DIY 홈 보안 시스템에는 부적절한 장비 배치와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누락의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시스템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과 동네에 맞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34%가 집에 침입할 때 현관문을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문이 충분히 튼튼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외부 문도 점검해야 합니다. 문틀이 튼튼하고 경첩이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어 보강 키트를 사용하여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에 우편물 투입구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우편물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던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도어록을 교체하세요. 이는 낯선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 보안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선 초인종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제품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100% 무선이에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앱에서 배터리 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또한 동작 감지 기술과 슈퍼 야간 투시 기능도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서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슬라이딩 유리문도 잊지 마세요. 트랙에 창문 막대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 또는 유리 파손 센서를 추가하여 누군가가 문을 조작할 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가정보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둑이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문을 잠그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리는 깰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창문 보안 필름으로 유리를 강화하거나 창문 발을 추가하거나 창문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1층 창문 아래에 가시덤불을 심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배우와 도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명은 앞마당과 뒷마당 주변, 통로, 차고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보안 조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작 인식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조명은 태양열로 작동해요.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낀 날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도 4, 5일 동안에는 작동할 수 있어요. 도둑이 숨바꼭질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무와 관목은 집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도둑에게 편리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집 근처의 나무와 식물은 잘라내세요. 대신 작은 꽃과 덤불을 선택해서 도둑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대문, 창고 또는 기타 야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둑은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를 밖에 두어서 도둑을 유혹하지 마세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고를 잠그세요. 차고를 통해 집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귀중한 물건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고 문 오프너는 차에 두지 말고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쉽게 가져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차고를 여는 경우 보안 코드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입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차고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도둑뿐만 아니라 택배 도둑도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미국인 7명 중 1명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이때 보안 카메라가 유용합니다. 우선 보안 카메라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 누군가 실제로 물건을 훔쳐간다면 보안 영상으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좋은 보안 카메라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면 가짜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훨씬 저렴하고 집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깜빡이는 불빛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마지막으로 금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 오션스 23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절대 열 수 없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값비싼 보석부터 중요한 문서까지 모든 것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만일 금고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내화성 방수 기능이 있고 도둑이 들고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그렇죠? 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에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에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 편지도 받아달라고 하세요. 이웃들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도 보답을 하면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둑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네요. 아니면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오르는 게 더 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없애세요. 꼭대기층은 닫기 어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꼭대기층으로 침입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에 우편물을 넣는 틈이 있다면 우편함 낚시를 조심하세요. 도둑이 우편물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듯 집 열쇠를 찾거나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하면 낚시를 시도했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금고를 넣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끼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옆에 가짜 금발치 몇 개를 올려두세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크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면 개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짖으면서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가 동네 전체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달력은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도둑이 뒤에서 몰래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해보죠. 만약 도둑이 달력에서 여러분이 떠날 정확한 날짜를 발견한다면 이 트릭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트릭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잠을 자는 곳 옆에 패닉 버튼을 둘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전화가 걸리도록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데드볼트 도어락으로 집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도둑의 60%는
강제 무단 침입을 통해 발생하고 도둑들은 모든 문이 잠겼을 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택 침입의 30%는 침입자가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모든 가정도난 사건의 65%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침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도둑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대상을 감시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 동안 집을 비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멀리서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아냅니다. 아니면 다른 수법을 쓰기도 해요. 요즘 도둑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관 손잡이에 실을 묶어 근처 벽이나 문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너무 얇아서 언뜻 보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도둑은 실을 관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운동하러 나갈 때, 주말 휴가를 갈 때, 그리고 물론 집에 돌아올 때를 쉽게 알려줍니다. 일단 이 정보를 얻으면 완벽한 침입을 계획할 수 있어요. 경험 많은 도둑은 털기 쉬운 집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고 둡니다. 집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담장이나 조용한 동네라는 사실 덕분에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잠깐 가게 다녀올 거야. 고작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5분은 숙련된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보통 집은 낮에 비어 있습니다. 흔히 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밤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걸릴 위험이 더 높죠.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낮에 침입하는 것이 도둑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비싼 물건이나 사치스러운 휴가에 대한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꾸준히 공유한다면 어느 날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용 보안 감시 시스템보다 좋은 건 없어요. 범죄자가 경보와 작동 카메라를 발견하면 잠재적 범죄 대상 목록에서 여러분의 집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개조심 표지만으로도 도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높은 울타리와 두꺼운 관목숲이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은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비운 사이 수상한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 주변이 그렇게 외지지 않도록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현관 근처에 있는 그릇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나요? 물론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가져가면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밤중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귀중품을 챙겨 조용히 도망가는 일도 더욱 쉬워집니다. 밤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침대 근처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잠깐만요. 저 소리 들려요? 누군가가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이웃이 정원도구 빌려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열쇠 구멍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멈춰서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몇 초 후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제는 당신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선 집에 누군가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도둑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조용히 확인해야 해요. 집 밖을 보고 흔적을 찾아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나요? 집 근처에 모르는 차가 있나요? 혹시 발자국이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요?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나요? 집 안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을 땐 조심하세요. 집에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보통은 켜져 있는 전등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전에는 없던 진흙 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발소리나 움직임 또는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들었나요? 누군가가 티테이블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누군가가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전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완전히 나오세요.
현관문이나 뒷문 또는 심지어 창문도 괜찮아요. 만약 약간 위험하다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건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탈출이 선택지에 없다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세요. 침실은 대개 도둑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침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침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무데도 없는 곳보단 침실이 나아요. 잠그고 잠든 척 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숨는 게 좋아요. 화장실은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조용히 있으세요. 도둑들은 아마 여러분 집에서 10분 이상 머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침입자가 당신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있는 거니까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마세요. 당신이 안전하게 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땐 항상 위치를 먼저 알려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끝낼 수 없을 경우 경찰은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게 되죠. 만약 들키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침입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들의 키, 체형, 걷는 모습, 머리색, 인종, 성별, 나이,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당신이 발견한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밖을 보고 차를 볼 수 있다면 브랜드, 색상, 그리고 번호판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 다음 다시 기다려요. 강도가 떠나거나 경찰이 도착해서 당신을 도와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숨기로 선택한 장소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도둑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띄길 싫어하니 자신들의 타겟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죠. 그리고 당신은 저들이 당신을 고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열린 곳으로 만드세요. 식물이 있으면 집을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둑들은 식물이 가장 많은 집을 고르죠. 창문과 문을 가리는 관목은 반드시 다듬도록 하세요. 1년 내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불을 켜세요. 전부 다요. 현관 진입로, 마당, 앞마당과 뒷마당 둘 다 켜세요. 우선 이러면 주변이 더 잘 보일 테니까 도둑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거예요. 둘째,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침입할 때 누군가가 있길 원하지 않겠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세요. 사람들은 욕실 창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도둑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해요. 열쇠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런 방법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방법을 알면 도둑도 알 거예요. 만약 집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모든 도구와 창고 사다리는 잠긴 차고에 보관하세요. 쓰지 않을 때 절대로 주변에 아무 데나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침입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집 밖에 아무 곳에도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이웃에게 열쇠를 주는 게 나아요. 새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능하면 자물쇠를 바꾸세요. 문이 현대적이고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부수기 쉬운 오래되고 낡은 문은 도둑들을 끌어들이기 쉬워요. 서류 복사본이나 불필요한 영수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세요. 도둑들은 당신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서를 버리기 전에 아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찢으세요. 신형 플라즈마 TV, 비싼 폰, 노트북이나 금시계 상자를 집 근처에 두지 마세요. 당신이 부유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요. 집 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쉽게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다른 인력이 집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당신의 집이 도둑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카메라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도둑을 찾을 때 도움은 되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강도 사건들은 사람들이 휴가 떠났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 도둑들이 당신이 오랫동안 집에 없을 거란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떠날 때 실제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이웃에게 떠난다고 알려주세요. 이웃에게 집을 감시하고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둑들은 종종 우편물을 확인해요. 만약 우체통이 꽉 차 있다면 지금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웃에게 우편물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 광고물과 신문을 현관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도둑들은 또 집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에서 얇게 잘라낸 가느다란 조각을 출입구에 놔둘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머물게 되면 이것들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 이웃에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이웃에게 가끔 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있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도 며칠 동안 집이 조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하루에 2-3시간씩 켜지게 조명, 라디오 또는 TV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면 잔디를 자르고 물을 주거나 집 앞에 있는 눈을 삽으로 치울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둑들은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면서 조사를 해요. 개인 계정이 있어도 도둑은 기술에 능통한 범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들은 부자들의 계정에 침입해서 휴가를 언제 떠나는지 알아내서 강도들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그들은 잠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집에 없는지 알고 싶어 하죠. 만약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하루 중 몇 시에 외출하는지 확인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전등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늘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도둑들이 전기선을 끄는 걸 수도 있어요. 문을 조심하세요. 잠금 장치에 흠집이 있거나 열쇠로 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잠금 장치를 당장 교체하세요. 침입은 문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만약 그때 집에 있다면 겁을 줘서 쫓아내는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집에 혼자가 아닌 척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돼요. 누가 문 좀 열어줄래? 아이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혼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매년 약 250만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초에 한 번꼴이죠. 그리고 도둑이 집을 노릴 때 궁금해하는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진 귀중품, 구입한 물건, 여행지, 일정 등등 모든 걸요. 초인종이 울려서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웃 장난꾸러기들을 또 비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크나 벨소리에도 그냥 문을 열지 말고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전기나 가스회사, 부동산, 시청이나 구청에서 왔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 카메라 초인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누구나 어떤 유니폼이든 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무해해 보이는 전단지나 광고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목표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에도 전단지가 계속 있다면 강도들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에 알람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문과 창문이 있는지, 개는 있는지,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등을 영리한 방법으로 알아낸답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직감을 믿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과 차를 찍고 있다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셀카를 찍거나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며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낯선 사진 작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술자가 와서 가스 유출이나 누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몇 분 동안만 집을 비워도 이미 늦었답니다. 숙련된 도둑은 90초 만에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신원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조심하세요. 물론 그저 우연히 생긴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표시를 해서 다른 집과 구분해 두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세요. 차나 다른 비싼 물건들을 팔 때 조심하세요. 판매 즉시 게시한 광고를 삭제해야 해요. 많은 도둑들이 전화를 걸어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벌써 팔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도둑이 침입을 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 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 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해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해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의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2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코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를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 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 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 나중에 주워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놓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 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TB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 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프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편지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 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의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유리에 있는 10만 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유리에 놓여 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의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털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도둑들의 암호를 해독해 봅시다. 문손잡이의 테이프 또는 자동차 본넷 위의 치즈 조각, 기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사기꾼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강도들은 무작위로 집을 골라 강도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행동을 취하기 전에 집을 감시할 거예요. 집과 그 보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죠. 집, 차고 문, 우체통 또는 창고에 표시를 남겨요. 이런 표시들을 알고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면 나쁜 사람들로부터 집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이 그려진 게 보인다면 도둑들 눈에 여러분의 집을 터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가정 보안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빗장 쳐진 원은 진입을 피하란 뜻이에요. 아마도 그 집에는 첨단 경보기, CCTV 카메라 또는 개가 있을 거예요. 사다리 같은 선은 집 안에 귀중품이 보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집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쓰레기에 M자를 뿌려놨으면 아침에는 비었다는 뜻이고 N자는 밤에 비었다는 걸 의미해요. 경찰은 이 암호에 대한 경고를 내렸지만 이런 표시 중 일부는 사실 도로 작업자들이 지역 배관 등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키 범핑에 대한 증거를 본다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키 범핑은 강도들이 핀보다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슷한 열쇠를 이용해 자물쇠 안쪽에 있는 핀을 깎아내리는 기술이에요. 게다가 이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을 청구하는 동안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잠금 장치 외부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강도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악몽 같은데요. 자물쇠 따기는 덜 확실한 기술이에요. 이건 자물쇠 주변에 가벼운 긁힌 자국과 같이 문손잡이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진짜 흔적은 자물쇠 안쪽 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움푹 패여 있을 거예요. 문손잡이에 심한 긁힌 자국이나 표시가 있는 건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가끔 자물쇠의 핀을 부러뜨리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해요. 깊은 흠집, 자국 또는 열쇠 구멍의 확대가 보인다면 안으로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도둑들은 문손잡이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는데 되게 투명한 테이프예요. 테이프가 하루 정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불법 거주자들은 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이 전략은 더블린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경찰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테이프를 본 후에는 즉시 제거하라고 경고했죠. 이 표시 중 일부는 개 도둑들이 여러분 집에 금액적으로 훔칠 가치가 있는 품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남긴 거예요. 아마도 빨간 분필 표시는 큰 개들을 위한 것이고 노란색과 분홍색 표시는 중간 크기와 작은 개들을 의미할 거예요. 경찰들은 개 주인들에게 소유지 주변을 잘 살피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충고해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재산을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여전히 반응은 하지만 느리게 작동하는 경우 도난 시도의 징후일 수 있어요. 이건 취약점 방법이라는 전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둑들은 자물쇠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구나 물체를 사용해 잠금쇠를 악화시켜요. 여러분은 자물쇠가 낡았다고 생각하고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 걸 미룰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실수일 거예요. 비슷한 예로 키가 잠금 내부에서 천천히 돌아갈 수 있어요. 안으로 돌리기 더 힘들다면 이건 보통 침입 시도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 거예요. 심지어 보안 자물쇠도 침입에 취약해요. 캐나다 처칠에서는 현지인들이 차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도둑들을 초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잠재적인 북극곰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이 마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북극곰이 살고 있어요. 한 주민이 북극곰과 마주쳤고 다른 사람의 차가 근처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차 안으로 재빨리 대피할 수 있겠죠. 지갑 소매치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 팁을 배워볼까요? 우선 어깨에 숄더백을 매지 마세요. 네, 알아요. 그 가방이 그러려고 디자인된 거긴 하지만 도둑이 여러분의 가방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클러치 타입의 핸드백을 팔 밑에 갖고 다니는 게 더 안전해요. 다른 사람과 쇼핑하는 게 혼자 쇼핑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쇼핑하는 날이든 평소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다니거나 같은 지갑에 신용카드를 다 넣어 다니지 마세요. 그날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뭐 잠깐인데 하고 생각하겠지만 쇼핑카트나 카운터에 지갑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사기꾼 문제도 있죠.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꾼들에게 더 잘 속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은 다양한 배경, 연령, 수입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혀를 찌를 수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해 여러분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분을 낚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다면 사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둘째로 잘 알려진 회사를 언급하더라도 원격 액세스를 요청하는 전화에 응답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종종 문제를 고치거나 무료 업그레이드를 설치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라고 요청해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암호와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바이러스예요.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결제 요청에 주의하세요. 사기꾼들은 종종 사전에 설치해둔 직불카드, 기프트카드 또는 아이튠즈 카드와 같은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도둑과 치즈 한 조각, 무슨 연관이 있죠? 여러분이 차로 걸어갔다가 엔진 뚜껑에 녹은 치즈를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일종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치즈를 닦기 시작할 거예요. 자연스럽게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멀리서 지켜보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둑은 여러분이 조수석 근처에 치즈를 청소하느라고 바쁠 동안 운전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차에 뛰어들어 도망칠 수 있어요. 차에 스페어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일부 차량에는 발렛키가 사용설명서 밑이나 트렁크의 공구 키트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차에 스페어키가 있다면 당장 꺼내세요. 만약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도둑도 알 거예요. 게다가 스페어키를 위한 완벽한 은신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도둑들은 어딜 봐야 하는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스페어키를 범퍼 밑이나 바닥 매트 밑에 숨겨요. 도둑들도 일상적으로 그곳을 확인하고요. 자동차 도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이 자동차 절도범들의 습관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들은 집 앞이나 차도와 같이 넓고 눈에 잘 띄는 장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파트 건물 간이 차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이 어둡고 외진 곳이 더 조용하기 때문에 도둑들에게 더 매력적일 거예요. 누가 오면 들을 수 있거든요. VIN이라고도 하는 차량 식별 번호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밖에 있는 모든 차의 고유 번호예요.
차창에 차량 식별 번호를 새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시장에서 여러분의 자동차 부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게다가 차창을 바꾸는 건 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이런 차는 피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도둑을 끌어들이는 쉬운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있나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에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반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할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끼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이런, 미국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군요. 22.6초를 더 기다리면 다른 사건이 또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경계하고 미리 무장을 하면 되죠.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봅시다.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집의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들은 이런 집을 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스티커가 진짜처럼 보이게 꾸미세요. 그러니까 조잡한 모양으로는 안 될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내서 진짜처럼 보이는 스티커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다른 트릭 하나는 아주 큰 신발 한 켤레를 강도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누군가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강도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문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열쇠를 발매트 밑에 두지 않으시길 바래요. 발매트 밑에는 과자 같은 걸 넣어두세요. 여러분께서 집을 비웠을 때 누가 찾아왔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트릭은 아닙니다. 우체부나 배달부가 문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현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개가 올 수도 있죠. 네, 쿠키는 발매트 아래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셨군요. 힘든 하루에 지치셨을 겁니다.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네요. 중요한 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에 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풀에 여러분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열쇠 구멍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비를 잘 갖췄다고요. 열쇠를 빼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거예요. 닌자처럼 조용히 여러분의 집에 숨어들어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든 동안 모든 귀중품을 집어갈 거예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 빌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물쇠를 교체해주세요.
그 열쇠에 복사본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임대한 집이라면 여러분이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에 살았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현관문에 열쇠를 두고 온 적이 있다면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쇠를 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안 돼요. 아마 열쇠는 현관 근처에 두는 대신 거실까지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때때로 도둑들은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비싼 물건을 버릴 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도둑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또한 쓰레기에 여러분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편함을 잘 살펴보시고 자물쇠가 잘 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도둑들이 여러분의 우편함 내용물에 꽤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비법이에요. 우편함은 잠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파기해 주세요. 이제 집 앞 잔디밭을 살펴봅시다. 뭔가 위험한 게 보여요. 이 큰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아요. 다듬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덤불이 커질수록 강도들은 숨을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앞마당에서 다듬지 않은 관목과 나무를 본다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강도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건 단연 현금일 거예요. 집에 현금이 없다면 이 팁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귀중품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현금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고 큰 용기에 음식과 함께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를 창고나 부엌에 두는 낡은 세제병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도둑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귀중품을 찾지 못할 거예요. 숨기기 좋지 않은 장소 몇 곳을 말씀드릴게요. 처방약통에 현금이나 보석을 숨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네, 냉동고도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강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공간들을 확인하거든요. 열쇠를 제대로 갖고 다니시는지 확인해보죠. 차키와 집 열쇠를 함께 갖고 다니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든 알아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힘들게 산 모든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갖게 되겠죠. 특히 차고를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차고 열쇠도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다 해도 차고에는 귀중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하지만 도둑들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동안 긁혀서 얼굴이나 몸에 흠이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DNA를 남기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도둑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둑의 약 3%만이 법의학적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구멍에 큰 클립이나 실핀을 삽입하는 거예요. 여분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강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거운 의자일 수도 있고 책장일 수도 있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유용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이 바리케이트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의자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의자를 문 손잡이 아래에 고정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문 손잡이와 의자 손잡이를 함께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짜 보안 카메라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둑들은 보이는 것처럼 겁이 없진 않아요. 만약 진짜 CCTV가 있다면 사기꾼들이 카메라를 중지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찾기 힘든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동작 감지 조명이 딱 필요할 거예요. 도둑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집에 접근하면 밝은 빛에 겁을 먹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있다는 걸 강도들이 아는 경우엔 효과가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효율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TV와 라디오 타이머도 하나의 트릭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이 둘을 사용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죠. 동작 감지 조명과 똑같은 효과예요. 이 트릭은 몇몇 강도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도둑들은 집에 TV가 켜져 있어도 겁없이 침입하기도 하니까요. 실시간 경보 시스템은 어떨까요? 진짜여도 되고 가짜여도 됩니다. 강아지 말이에요. 앞에 신발 트릭 기억나시나요? 강아지가 없다고 해도 똑같은 트릭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 큰 그릇을 놓아두는 겁니다. 단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은 새 그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이웃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쿠키라도 구워서 이웃집을 방문해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도둑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신경 써주는 동네에서 활개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둑질이 들키고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웃 감시는 여러분의 집을 보호해 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기도 하죠. 空き巣の多くは日中に発生していることをご存知でしょうか。 FBI によると空き巣が昼間に起こるのは人々が家を留守にしているから。泥棒に入りにくい家にするため、今回の動画ではあなたの家を守るための10のアドバイスと必要な防犯グッズをご紹介します。まずは携帯用ドアロック。この鍵が使えるのは一般住宅に限りません。例えば他の住人も住んでいるようなシェアハウスや民泊など、簡単に取り外しでき持ち運びもできるので一つあると安心です。多くの鍵の他にもドアチェーンが取り付けられているアパートもありますが、それに頼ってはいけません。チェーンはネジで固定されているだけなので簡単に外れてしまいますからね。携帯用ロックには種類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何を基準に選べばいいのでしょうか。いざという時に取り付けたり取り外したりしやすいのもポイントです。ほとんどの内開きドアにはこのような携帯用ドアロックが適しています。例えばアダロック、Amazon で検索すると出てきますよ。お手頃価格で汎用性が高く、そして何より一体型であることが魅力です。たった数秒で安全を確保できますよ。ドアのストライクプレートに爪を挿入し、ドアを閉めればハンドルが固定されます。簡単ですね。空き巣は家の中をうろうろしたり、テレビのような重いものをわざわざ盗んだりはしないものです。彼らは侵入してから10分もせずに立ち去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そこで泥棒がなかなか侵入できないように対策を講じましょう。合わせガラスはそのために最適です。ぜひ設置を検討してください。強化ガラスを使った通常の窓は簡単に割れてしまいますが、合わせガラスは盾のようなものです。割れることはあってもバラバラ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窓が割れる音で注意を引くよりも空き巣は諦めることを選ぶでしょう。合わせガラスの構造は通常のものとは異なるため、強い衝撃を受けてもガラスが飛び散りにくいのです。合わせガラスの窓は標準の100倍の剛性、5倍の耐久性があります。合わせガラスの何が特別なのかというと、まず層でできていること。ガラスが2層あり、それを合わせるためにガラスの間にフィルム素材の中間膜が入っています。そのため合わせガラスには防音効果もあるんですよ。中間膜が外の音を吸収してくれるからです。一石二鳥ですね。ガラスの間のフィルム層が見え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疑問が頭をよぎったかもしれません。ご心配なく。合わせガラスは他のガラスと同じように透明です。安全性を確保しながら景色も問題なく楽しめます。ただし残念ながらこのような専用の防犯ガラスは非常に高価。
代わりに普通の窓に防犯フィルムを業者に施工してもらったり、防犯フィルムを購入して自分で貼ればかなり安上がりです。どれも同じ原理ですが、当然防犯フィルムを貼ったガラスは合わせガラスほどの強度は持ちません。次は元窃盗犯マイケル・フレイザーからのアドバイスをご紹介しましょう。彼は今盗難から身を守るためのアドバイスをしています。まずは犬を飼っている人向け、猛犬注意のステッカーはおすすめしません。犬が家の中を歩いても警報が鳴らないなら、人間に対しても警報は鳴らないと空き巣は考えるからです。加えて多くの犬は見知らぬ人を捕まえるために訓練されていない限り結構すぐに懐くものだから、どちらにせよ簡単に家に侵入され、あとはご察しの通り貴重品を盗まれる羽目になるのです。家を売るときオンラインで広告を出すのは一般的な方法ですが、買い手だけではなく泥棒もこのような広告を見ていることをお忘れなく。掲載された写真や間取り図で泥棒はバーチャルツアーができちゃいます。侵入経路や逃走経路を見つけるのもお手の物。空き巣に入るには便利すぎますね。5番目はホームセキュリティの導入。盗難を防ぎ、万が一盗難に入られた場合通報してくれるシステムです。データによるとホームセキュリティのない家は3倍近く侵入されやすいそうですよ。種類は豊富にあり、値段の高いものから手頃なものまで様々です。業者に依頼する必要もありません。Amazon で販売されているこの DIY セキュリティシステムは便利な機能を備えたお手頃価格の機器の一例です。簡単に設置できるように設計されており、取り付け方法はソフトウェアと製品のアプリで説明してもらえます。しかもネジや工具、穴開けなどの手間がかかりません。緊急出動も早く、必要な際はすぐに通報してくれます。簡単に設置できるので短期滞在者にも最適です。犬が家の中を歩けるなら泥棒も歩けるとさっき言いましたよね。しかし泥棒に厳しいテクノロジーはもちろんあります。このホームセキュリティはペットを認識しつつ侵入者を検知してくれます。センサーは窓やドア、コーナーに設置できますが、ペットによる誤作動を避けるため調整してください。特に寮のような共同住宅ではドアストップアラームを利用すればより安心です。非常にコンパクトな製品で休暇先に持って行って設置することだってできますよ。もちろん日常生活でも使えます。ドアストップアラームはどんなドアにも内側から設置できます。ドアストッパーのように使いますが、ドアは閉じたままにしてくれます。どのような仕組みかというと、アラームが作動すると侵入者を中に入れず、うるさい警報が鳴り、家の持ち主や近所の人を起こしてくれます。こちらも Amazon で売られていますよ。また元窃盗犯のマイケルは泥棒のように考えることを勧めています。泥棒はどうやって侵入するのだろうと自問自答してみてください。あなたの家の脆弱な箇所を発見する良いトレーニングとなります。家の周りを歩いてみてください。簡単に開けられる窓はないですか？あ、机の上に置いたノートパソコンが外から丸見えですね。街角といえばテレビやパソコンなどの新しい電子機器を購入したら製品が入っていた空き箱を捨てないこと。これは泥棒への招待状のようなものです。家の中に高価な電子機器があることがバレてしまいますからね。箱は分解してリサイクルに出すようにしましょう。残念ながら1階の窓は住宅侵入の 23% で侵入経路となっています。ワイヤレスアラームを購入すればこれも防げます。玄関ドアはダブルシリンダーデッドボトルを設置すれば安全。同様に人感センサー付き照明も有効です。家に死角はありませんか？暗視機能付きセキュリティカメラにアップグレードしましょう。家の外ではなく中で起き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ければこのような防犯カメラをおすすめします。 OB ロボティックモバイルスフィアはボール型で中にカメラが搭載されており広い視野が特徴です。また例えば会社で勤務中に家で待つ愛犬と遊びたいと思ったとします。あなたがこの機器を遠隔操作し愛犬は自宅でボールを追いかけるなんて遊びもできるんです。あ、これは防犯対策の動画でしたね。ペット用おもちゃは別の動画でご紹介することにしましょう。フェンスに関しては衝撃的な真実があります。ほとんどの人はフェンスは自分の財産を守ってくれる守護神のようなものだと思う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しかし、高くて頑丈な塀でも信じているほど安全ではありません。泥棒が何よりも避けたいのは見つかること。夜間にフェンスのある家に侵入したら姿を完璧に隠せます。近所の人にも全く見えません。透視能力がない限り。柵を設置するなら登りにくいものが良いでしょう。フェンスを持つポイントの一つは、プライバシーのためにフェンスを設置したければ、金属製のフェンスや針金、杭がついたフェンスは侵入者が飛び込みにくいです。というわけで、空き巣対策をいくつかご紹介しました。アドバイスをいくつか実行すれば、空き巣を予防し、狙われにくくなり、より安全を確保できるでしょう。あなたは空き巣に入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もしあったら、他にも気をつけるべき点をコメント欄で教えてくださいね。 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전화기를 줄 때 서둘러 전화기를 받아들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살펴보세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면 좋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건네주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면 고장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진 속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돌려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화기를 망가뜨렸다고 탓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극받지 않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자리를 뜨세요. 그런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세요. 그리고 상대가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노숙자인 척하면서 급한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동전을 보여주며 오래된 집의 지하에서 그걸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동전이 매우 희귀한 동전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동전의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동전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밝혀져요. 그 동전은 정말 비싸요. 노숙자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아서 그런 돈을 받고 동전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몇백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득이 되는 제안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건 속임수예요. 그 낯선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껏해야 몇 달러도 안 되는 가짜 동전을 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가난한 노숙자인 척하죠. 구매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어요. 도둑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 문에 광고, 전단, 신문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문간에서 종이 조각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얇은 조각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이런 물건을 오랫동안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도둑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도둑들은 침입하기 쉬운 건물과 아파트를 표시합니다. 어쨌든 빈 아파트를 터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치우세요. 만약 전단지나 북마크가 하루나 이틀 동안 문에 걸려 있다면 도둑에게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진짜 광고용 스티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 없어요. 전단지에 더불어 집이나 아파트 문에 숫자, 십자가 또는 다른 기호와 같은 이상한 라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도둑들이 침입하려는 집을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표시가 보이면 경찰을 부르는 게 좋아요. 주차해둔 차에 다가갔더니 와이퍼를 감싼 셔츠나 천 조각이 보입니다. 이 순간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차에 타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멀리 차를 몰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이동했을 때 안전하게 옷을 제거하세요. 사실 사기꾼들이 와이퍼의 천을 의도적으로 최대한 단단히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풀려고 만지작거리는 동안 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가거나 뒤에서 여러분을 덮칠 수도 있어요.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바로 이때 또 한 대의 고급차가 근처에 멈춥니다. 말쑥하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그 차에서 나와서 기름값을 빌려달라고 해요.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됐고 지갑은 집에 두고 왔는데 급하게 기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가 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돈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정직하고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돌려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마도 차는 빌린 거고 옷도 싸구려 할 거예요. 낮 동안 그는 도시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기름값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많은 돈을 모으지만 절대 돌려주지는 않아요.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동전이나 핸드폰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줍지 마세요. 아스팔트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한 번에 집어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서 그 물건을 집으려고 애쓰는 동안 사기꾼이 달려와 여러분의 가방을 낚아채 갑니다. 이런 영리한 속임수는 마치 쥐덫에 든 치즈와 비슷해요. 영화에서 보면 도둑들이 집털이 중에 개와 친해지기 위해 먹이를 주곤 합니다. 때로는 먹이에 수면제를 첨가하기도 하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불쾌해요. 도둑은 집털기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개를 훔칠 수 있어요. 물론 개가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 집을 털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강도들과 도둑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며 찍은 사진을 서둘러 올리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온 세상에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봐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진을 올리세요. 또한 도둑들이 모바일 사기범과 협력한 사례도 있어요. 그들은 몇몇 사람들의 소셜 페이지에 접속해서 언제 휴가를 가는지 알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진짜 도둑들에게 보고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챕니다. 이상하네요. 최근에 기름을 가득 채웠거든요.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량에서 연료가 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는 동안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을 털고 있을 거예요. 일부러 기름을 빼내서 주유소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있는 동안 집을 털 시간이 벌게 되죠? 최근에 주유를 한 게 확실한데 연료통이 비었다면 이웃에게 부탁해서 집이나 아파트를 감시해달라고 하세요. 정기적으로 집 청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청소부가 나타났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청소부가 교체될 때마다 청소업체는 여러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서 새 청소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만약 새 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아마도 도둑이 귀중품이 있는지를 검사하려고 여러분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한 걸 거예요. 경찰을 부르고 청소부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또한 도둑들은 배관공,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인 척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세요. 그들은 친절하고 사교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집을 관찰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어요. 결제 영수증, 증명서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 도둑은 여러분의 신분증, 소득,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항상 잘게 썰어서 버리세요. 폐기된 문서를 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재산 도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새 TV, 비싼 전화기, 노트북 또는 금시계의 포장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산다는 걸 광고할 필요는 없어요. 조언은 그런 쓰레기를 집 근처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도둑들이 상자를 볼 수 없도록 비닐봉지로 덮는 것도 좋아요. 만약 개인주택에 사는데 집 옆에 나무들이 자란다면 창문까지 뻗은 나뭇가지를 잘라내세요. 도둑은 나뭇가지를 쉽게 사다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도둑은 창문 아래 화초나 꽃이 자라는 집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가시가 달린 장미나 선인장이라면요. 사나운 개 조심이라는 스티커를 문에 붙일 수도 있어요. 개가 없더라도 말이죠. 아무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 CCTV 카메라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도둑들을 쫓아낼 거예요. 절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휴가를 갔더라도 집 안에 항상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TV나 음악을 켜둘 필요는 없어요. 매일 잠시 동안 TV를 켜는 특별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달린 특별한 전구도 있어요. 집을 비운 동안 매일 저녁과 밤에 20에서 30분 동안 집안에 불이 켜지도록 하세요. 도둑들은 종종 가득 찬 우편함을 찾습니다. 많은 우편물을 보고 오랫동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동안 휴가를 갈 때는 이웃에게 우편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편함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침실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요, 3살짜리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갈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묵고 있는 방 곳곳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일 거예요.
우선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기 위해선 호텔 방에서 가장 뻔한 장소를 살펴보세요. 몇몇 전문가들은 만약 육안으로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탐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카메라엔 렌즈가 있고 모든 렌즈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하는 빠른 방법은 방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닫고 불을 끄는 거예요. 휴대폰의 손전등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나 물체를 가리켜 보세요. 흔한 장소 중 하나는 천장에 있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불빛을 똑바로 비추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빛이 반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렌즈를 정확한 각도로 빛을 비추어야 반사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한 후에 욕실에 있는 샤워기 헤드나 알람 시계,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세요. 이 물건들의 위치를 명심하세요. 충전기가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리셉션에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 방에 있는 그림도 불법 촬영 카메라의 잠재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명, 밖에 있는 구멍 또는 옷장 안 어딘가 역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장소는 화장실 거울입니다. 이건 찾기가 까다로워서 조금 열심히 찾으셔야 해요. 또한 밤에 여러분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찾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밤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또한 불을 끄고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전환해 보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에는 적외선 필터가 있지만 전면 카메라에는 없습니다. TV 리모컨으로 전면 카메라를 가리키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밝은 빨간색 불빛이 보인다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주변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호텔 방에 들어갈 때 와이파이를 끄는 거예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에 와이파이가 다운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역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일부러 꺼진 것인지 알 이유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로컬 와이파이에 연결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호텔 객실 와이파이에 처음 접속할 때 개인정보 공유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전자메일과 같은 로그인 자격증명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호텔과 동일한 와이파이 로그인 페이지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깜빡 속을 수도 있다고요. 또한 와이파이 라우터에 연결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인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보여주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 최악의 경우 몰래카메라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무선 주파수 스캐너는 자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방에 있는 무선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무선 장치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장치와 무선 방출 신호를 껐다 하더라도 아무 신호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는 누군가가 대화를 엿듣기 위해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를 도청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선으로 원격 송신기에서 소리를 녹음기로 보내는 회선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비싸지 않고 많은 가게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전화 통화 중에 딸깍거리는 소리나 원거리 음성 또는 옛날 녹음기가 재생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면 누군가가 전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일반적인 현대식 휴대폰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청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몰래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므로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전화기에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비정상적인 전화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알림이 계속 울리고 음소거 상태가 된다면 휴대폰이 도청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실제 핸드폰 자체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 파일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핸드폰에 전화를 끄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모든 앱과 활동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종료가 지연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마구잡이로 된 기호와 숫자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예요. 여러분의 전화를 도청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코드를 받아야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의해 보세요. 만약에 앱을 스크롤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수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앱은 스파이 앱이 변장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브라우저에 검색하지 않은 이상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게 언제든지 핸드폰 카메라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면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공장 초기화를 하면 파일, 설정 및 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같은 위험은 노트북에도 적용됩니다. 때때로 스파이웨어가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침투하게 도와주는 접근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 방전, 과열 및 이상 작동은 PC가 감염되었다는 징후입니다. GPS 추적기는 누군가의 차량을 추적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설치한 건 꽤 간단하지만 추적기가 보통 차 안 깊숙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거나 운전하는 모든 곳에서 우연히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면 추적기를 찾아보세요. 가장 흔한 장소는 차 밑이나 뒷바퀴 근처입니다. 하지만 차를 추적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기를 쉽게 찾지 못하게 하겠죠. 차량 외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차량 내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을 추적하던 사람이 추적 장치를 심었거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차에 한번 탔을 때 그 장치를 몰래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시보드 뒤와 차량 전자제품 내부를 확인하면서 찾아보세요. 추적기를 찾기 위해 차를 뜯어내진 마세요. GPS 버그 탐지기를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가까이에서 전자주파수를 찾으면서 추적기를 찾아냅니다. 추적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치를 찾는 건 도와줄 거예요. 탐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추적기를 방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차를 주차해 보세요. 외딴 차고라도 좋아요. 아, 편집증이 생길 것 같다고요? 그런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